다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의 핵심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함수의 몇 가지 표현들을 배웠잖아. 사실 식은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그래프라는 표현은 저희가 그동안 항상 함께 있었거든. 기억나? 1차 함수 처음에 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를 하잖아. 2차 함수 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를 하잖아. 근데 모든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요 꽤 많은 문제가 그 그래프를 보고 풉니다. 그래프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거를 오늘 이 수업 끝날 때 제가 시간을 딱 드리며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걸 제일 첫 번째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식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건 식이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필기할게요. 모든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모든 1차, 2차 포함해서 세 가지 폼이 있어요. 모든 함수는요 세 가지 폼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모양은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배운 원도 사실은 기본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수업 때 그 말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얘는 필기하지 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이게 원의 기본형이죠. 제일 쉬운 모양. 그리고 여러분들 직선에서는 뭐 이런 거 기본형이죠. 제일 쉬운 모양. 우리가 2차 함수는 이런 모양. 제일 쉬운 모양. 어쨌든 모든 함수는요, 모든 어떤 그래프가 있는 모양들은 기본형이란 게 있고, 당연히 오늘 배울 누구도, 자, 오늘 배울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들 나세요? 기본형은요, 자, 필기할게요. 죄송한데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기본이야. 우리가 뭔가를 응용하기에는 뭐 아는 게 있어야 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사실 암기를 좀 해야 돼. 물론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겠지만 어쨌든 암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이어서 뭐가 있다? 표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표준형을요 이제 가장 예쁜 모양이다 라고 할 건데, 어쩌면 자 필기하자면 앞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볼 형태입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 배운 것 중에도 이런 거 있었나요? 자, 이건 필기하지 마. 뭐 필기할 친구는 하셔도 되는데, 그동안 배운 걸로 보자면, 자, 제일 먼저 배운 1차 함수. 자, 1차 함수의 표준형은 이런 거죠.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식의 모양이야. 제일 예쁜 모양. 그리고 자, 2차 함수는 표준형이 뭐 이런 거였죠. 가장 많이 보게 될 식의 모양. 그리고 제가 보통 표현하기로는 가장 예쁜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쁘다는 말의 뜻이 뭐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자, 얼마 전에 배운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요, 이거 예쁘죠? 아마 다들 이제 공감할 거 다 예쁜 모양이야. 왜냐면 1차 함수는 기울기랑 y절편, 2차 함수는 꼭지점, 중심, 반지름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말 그대로 가장 표준적인 모양이야. 저희가 가장 많이 볼 모양이고, 저희는 이제 기본형을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자, 얘는 지울게요. 자, 기본형을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이 기본형을 가지고 누구를? 표준형을 만들 거예요. 사실 원래 만들 수가 있어.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조만간 할 겁니다. 이동이라는 거를 고1 수학상 맨 뒤에 배우지. 도형의 이동. 그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 기본형을 가지고 그 이동을 시키면 저 예쁜 모양 표준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형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본형을 외운 다음에 그 이동을 통해서 소위 분석이라는 걸 하면, 분석을 할 줄 안단 말은 쟤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양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일반형이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명 안 드릴 거야. 앞으로 고2 올라가든 고3 가든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일반형이 있어요. 자, 1차 함수는 쌤 일반형 없었는데요. 그럼 이것도 일반형 1차 함수기 아니게. 요런 거. 근데 안 예쁘지? 안 예쁘지? 그리고 자, 2차 함수도 일반형이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원도 일반형이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를 좀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일반형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 표준형을 자, 한번 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를 예로부터 그럼 예를 들어 1차 함수 이런 거 나왔잖아. 다른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뭐라 배워요? 얘를 예쁘게 만들라고 배우잖아. 이거 맞나? 다시 얘를 예쁘게 만들라고 배우잖아요. 맞나요? 얘를 얼마 전이죠. 예쁘게 뭐 이렇게 해서 만들라고 배우잖아. 그럼 자, 이번에 유리함수도 일반형이 있게 없게? 100%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마음가짐은 이거는 따로도 공부 안 해요. 뭐 하면 돼? 이거를 어떻게 식의 계산을 가지고 자,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의 계산, 식 변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기억하면 또 따로 안 해요. 자, 일단 요게 이제 함수의 큰 세 가지 폼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의식하지 않았지만 배워왔었고요. 첫 번째, 기본형이라는 건 뭐다? 이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베이직한 모양이야. 이거는 죄송한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기본형과 이동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가장 예쁜 모양. 앞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보게 될 표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예쁘다는 거는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뭐 중심이든 기울기든 꼭지점이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식을 전개한 모양 혹은 어떻게 정리한 모양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저희가 식 변형을 통해서 예쁜 모양 표준형 바꾸기만 할 줄 알면 1+1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결국 어쩌면 가장 많이 볼 건 가운데 있는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기본형을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 제가 조만간에 저희가 1학기 때 배운 책 아직 다 안 끝났죠. 거기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를 할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늘도 제가 이거를 한 큐에 다 설명할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드린 프린트물을 할 줄 알면요 문제는 다 풀립니다. 제가 실제 문제를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멘트들 키워드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동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한 친구도 있어요.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여기까지 일단 다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아마 학교에서도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야. 이런 학교 수업 정말 부탁인데 그냥 듣지 마세요. 이런 것들 너무 시간 아까워. 그러니까 들으실 때 약간 복습한다라는 마인드로 들어보시면 되고 사실 이동은 중학교 때도 해본 적 있어요.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을. 자, 지금부터 한번 이동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이동이 있다?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 있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 식으로.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속속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평행 이동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A만큼 그리고 때로는 Y축 방향으로 B만큼. 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쌤 X축 방향이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좌우를 말합니다. 자, Y축 방향은 뭐예요? 위아래를 말합니다. 저희가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위아래, 좌우란 말을 쓰지 않고 뭐 X축 방향 이런 말을 쓸 거고요. 기본적으로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축 방향 플러스 이만큼이면 오른쪽으로 2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 꼭 기억하세요.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은요 X 자리에 뭐를 대입하자? 이렇게 X 빼기 A를 반대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동된 식이 나옵니다. 다시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은요
y 자리에 y 빼기 b를 대입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옛날에 y축 방향은 뒤에다가 b를 더하라고 배웠는데요. 얘를 이항하면 더하기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이게 원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로 이유는 설명 안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는 뭐가 있냐면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수학상 뒷부분에서 세 가지를 배워.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Y는 X 대칭. 그 우리가 역함수 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 사실 그걸 그때 배웁니다. 그리고 자, 저는 지금 이 시간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X축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Y축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들 때 평행 이동은 요즘은 거의 사라진 인형 뽑기 같은 이동이라며 대칭 이동은 뭐다? 뭐 비유하자면 약간 데칼코마니 그런 느낌이에요.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는 접는 거잖아. 접을 때 항상 이렇게 축이 있어요. 축이. 보통 미술 시간에는 이렇게 팔절기 있으면 딱 절반을 접잖아. 근데 그 축에 따라서 접기는 접는데 X축으로 접으면 X축 대칭이라 부르는 거야. 접긴 접는데 Y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는 축에 따라서 대칭은 바뀌겠죠. 그리고 자, 어쨌든 저희는 실제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X축으로 대칭된 식은요, 기본적으로 Y의 부호가 바뀌어. 제가 지난 겨울 때는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실제로 X축으로 접잖아. X는 안 바뀌어. Y만 바뀌는데 Y도 많이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Y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Y를 넣으면 X축으로 대칭한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Y축 대칭은 반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이동된 식이 나온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숙제라던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속성이지만 사실 얘들아 그거 아세요? 속성인데 이게 다야. 제가 아마 이제 본 수업 때 설명을 해도 사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쉽다는 거야. 어쨌든 점을 주든 식을 주든 이동을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만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밑에 있는 기본형. 자, 어쨌든 이제 기본형을 외워야 돼.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 2차 함수든 1차 함수 처음에는 그냥 외우잖아. 뭐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간다. 뭐 외우잖아요. 뭐 2차 함수 거기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다 외우는 거야 사실은. 기본형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양들은 이 기본형을 가지고 소위 이제 분석을 해. 기본형과 이동을 가지고. 어쨌든 어떤 이동이 발생한 모양이 표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전에 여기 화면을 내릴 수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해 보시고 제가 조금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암기하세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사실 외우시면 되냐면요. 그래프 그리기까지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은 그래프를 보고 어쩌면 하면 되거든. 자, 지금부터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요. 가장 심플한 모양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상한 건데 어떻게 만들면 가장 심플할까요? 일단 아까 말했지만 분모에는 꼭 x가 들어가야 돼. 왜? 분모에 x가 없고 숫자만 있으면 다항함수야. 그런 건 관심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가 꼭 x가 들어가면서 분자에 뭐만? 숫자 하나만 딸랑. 숫자 하나만 딸랑 올리면 이게 지금부터 기본형입니다. 제가 다음 장에 한번 연습할 수 있게 문제를 쭉 준비해 본 거야. 책을 참고해서 책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즉 이걸 할 줄 안다는 말은 이제 교재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보게 될 기본형 모양입니다. 궁금한 친구는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있는 두 문제가 기본형입니다. 저런 느낌의 모양. 뭐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모양일 때 자,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기까지는 죄송한데 암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뭐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뭐시기든 사실 모든 함수는 뭐가 있다? 약간 칸을 여러분 좀 띄울게요. 자, 모든 함수는 뭐가 있다? 모양이 있잖아.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기본형은요 처음 보는 게 아닌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본형 언제 본 적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이거 필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반비례식이라 배워요. 반비례 관계식, 뭐 반비례 함수.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유리함수를 못 쓰니까 이제 반비례라고 배우는데 사실 이 반비례식이요 생긴 모양 보세요.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쩌면 저희가 이미 기본형을 처음 보진 않고 기본형만 따로 떼서 중1 때 반비례라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한번 배운 적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뭔가 어렴풋이 그런 느낌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모양을 결정짓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자,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기억나? 예로부터 맨 앞에 있는 최고창의 계수가 모양을 결정했잖아. 기울기도 마찬가지, 제곱의 계수 마찬가지. 얘도 실제로 저 분자가 모양을 결정한다. 지금보다 파츠들을 다 하셔야 돼요. 네가 뭐를 결정하는지. 얘가 모양을 결정해 줍니다. 다른 말로 얘가 똑같으면 같은 모양이에요. 일단 모양은. 알겠지? 자, 이렇게 0보다 클 때는요. 암기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반비례 모양들 기억나세요? 보통 책에서는 뭐 한 쌍의 대칭인 쌍곡선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쌍곡선이라고 해요. 한 쌍의 곡선이 마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음수일 때는요. 이렇게 반대로 마주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왜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궁금한 친구는요. 우리가 옛날에 중1 때 그런 걸 배워.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너네가 모르는 함수도요.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 뭐 하면? 점 찍어보면 알 수 있어. 점 찍어보면. 점 몇 개만 찍어보면요. 이런 모양이 실제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주입식을 해. 어쩌면 그냥 결과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자,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왜냐면요. 저희가 예로부터 이제 함수를 배웠다 하면 뭐가 있어요? 중요한 파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함수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꼭지점, 원의 방정식은 뭐 중심과 반지름처럼 이 유리함수를 대표하는 파츠가 뭐가 있냐면 소위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점근선이 뭔지부터 말해줄게요. 점근선은요, 저 위에 있는 모양에다가 제가 살짝 점근선을 표현해 볼 건데, 점근선은요, 보통 이렇게 책에 보시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선을 말해요. 그리고 점근선의 정황과 뜻을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점근선은 어떤 역할이냐면, 저 함수는요, 절대로 저 선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선에 무한히 다가는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떤 선이 하나 있는데 쟤는요 절대로 전에 못 닿아. 근데 무한히 근처까지는 가는, 어쨌든 쉽게 말하면 경계가 되는 그런 선이 존재해요. 이런 선. 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 2차 함수의 꼭지점, 기울기 같은 그런 역할이야. 아주 중요하고요. 어쩌면 얘를 제일 먼저 꺼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어쨌든 기본형이잖아. 여러분 제가 필기를 할 건데 공통인 거는 가운데다가 좀 필기할게요. 자, 위에 모양은 다른데 부호에 따라 부호랑 상관없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합니다. 자, 어디가 점근선이다? 소위 X축과 Y축. 기본형은 예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 함수는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방정식이란 말을 썼지.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동이 발생하면 당연히 X축과 Y축이 아닐 거예요. 이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식으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X축을 식으로 하면 Y는 0입니다. 기억나시죠? Y축을 식으로 하면 X는 0이다. 자,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우리가 유리함수는요, 얘가 존재하고 어쩌면 그래서 그릴 때 얘를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야. 왜 얘가 뼈대가 되어줘야 실제로 모양 그리기가 엄청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y절편이란 건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이 y절편은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걸 왜 체크하냐면 그래프의 완성도예요. 완성도. 여러분들이 y절편은요, y축과 어디서 만나냐 그거거든. 근데 가끔 그런 문제 기억나? 이거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래서 항상 y절편이 있다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y절편이 x값에 0을 넣어야 되거든. 근데 위에 보시면 분모가 0이 돼버려. 있어 없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점근선이 딱 가운데 지나기 때문에 y축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은 y축이 점근선이야.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다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체크하시면요, 이제 대략적인 모양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네 번째, 자,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암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몇 개 없죠. 이제 부호에 따라서 모양 결정된 것과 점근선의 방정식이 얼마인지. 점근선이 두 개 있거든. 각각의 방정식, 세로선, 가로선 알아오시고 y절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칸 분배를 적당히 하세요. 제가 밑에 7번까지 쓸 겁니다. 7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실 때 항상 순서가 첫 번째, 요 점근선 방정식이 1순위입니다. 얘를 항상 먼저 그려줘야 돼. 자, 이번에 기본형은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x축과 y축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순위가 원래 뭐냐면 y절편입니다. 혹시 지난다면 거기를 동그라미 칠해서 여기를 지나요라고 티를 내줘야 돼. 그리고 이제 3순위가 여기 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실 건데,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실 때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약간 다을동 말동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다을동 말동 그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에 A가 음수일 때인데, 자, 음수일 때는 뭐가 바뀐다? 모양만 바뀝니다. 기본형일 때 점근선은 동일합니다. 모양만 이렇게 바뀐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먼저 암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우리가 뭐 해석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관련 문제로 넘어가는 파트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간 하나 딱 주면요, 이 모든 내용이 분석이 딱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내려가서 저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한번 나머지는 한번 최대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함수 배울 당시에 정의역과 치역이란 말을 배웠지. 자, 지금부터 한번 자, 정의역 그리고 이것 좀 써볼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다음 장에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우리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배운 거거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이제 정의역의 말뜻, 공역의 말뜻, 치역의 말뜻을 이해한 식으로 하면 그래프를 보면요,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참고로 얘는 공통이니까 가운데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대입할 수 있는 x값, 넣을 수 있는 x를 말하잖아.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함수에, 자, 여기 식도 저만 쓸게요. 써볼까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다 될까요, 여러분들? 모든 x가 다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의역 체크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x축을 쭉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x값 중에 못 넣는 게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x에 뭐를 못 넣어요? 0을 못 넣어요. 실제로 그래프에도
0 쪽은 점근선이지 못 넣어. 그리고 식을 보셔도 쉽게 말해 여기가 0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필기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의역은요 0 빼고는 다 돼요. 즉 넣을 수 있는 x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 원래는 이제 책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의역은 집합이거든. 그래서 책에서는 집합의 기호를 씁니다. x바 어떤 x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x 0 빼고 다 돼요. 자 원래 이게 정식의 정답입니다. 저는 가끔 귀찮을 때는 얘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정의역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공역입니다. 자, 우리가 공역의 뜻이 뭐냐면요. 자, 공역은 이제 y값 후보라고 부르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는 거지. 자, 이거 두 개를 엄밀히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역은요. 사실 지난번 숙제할 때도 아마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보통 잘 안 물어보고요. 보통 공역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럴 때는 자, 쓰겠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 때는요. 자, 언급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어떤 문제는 가끔 공역도 제한해. 우리 그 네모 박스 문제 기억나? y를 1부터 4까지. 그러긴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공역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또 책에서는 공역을 잘 안 물어봐. 즉 아무 말도 없단 말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치역은마다 우리가 선택받는 y잖아. 그리고 위에 그래프에서 치역은 y축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자, 얘 선택받았죠. 얘 선택받았죠. 근데 누가? 이번에도 y값이 0인 거는 선택을 못 받아요. 실제로 식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 y가 0 되는 그런 x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필기하자면 치역은 뭐다? 자, 치역은 y 값들을 모아놨는데요. y바 이번에는 0 빼고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쓰시면 되겠죠. 뒷장에 문제 풀 때는 귀찮으니까 이것만 써도 허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의역, 공역, 치역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어쨌든 기본형인지라 웬만하면 0 근처에서 놀죠. 전부 다 0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번. 자, 얘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가끔 이런 걸 묻잖아. 옛날부터 얘 몇 사분면 지나? 자, 지나는 사분면도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따라오는 거야. 그치? 자, 위에 있는 A가 양수일 때는 어디? 자, 1, 3, 4분면. 여러분들이 중1 때 원래 정식 명칭은 제1 4분면. 이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몇 사분면? 제2 4분면. 얘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보고 하면 되겠죠. 자, 끝으로 7번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길래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리함수는요 생각보다 꽤 예쁜 함수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대칭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 그림이라 좀 이상한데 얘가 생각보다 꽤 예뻐요. 즉 그 말은 곳곳에 대칭이 존재해. 자, 그리고 기본형은 암기한다고 했죠. 한번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지난 겨울 때도 점대칭은 원래 이제 거의 빠진 개념이야.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위에서도 선대칭, x축, y축, y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점대칭은 거의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로 나오길래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근데 여러분 느낌 오지? 자, 얘도 공통인이 가운데 쓸게요. 점대칭은 이번에 누구가 어떤 점 중심으로 대칭일까요? 당연히 어디? 가운데 있는 0,0에 대해 대칭입니다. 위 함수는요 0,0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쫙 접어봐. 대칭이야. 꽤 예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이런 무슨 점에 대한 대칭 물으면 기본형은 0,0에 대해 대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선대칭인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x축과 y축의 대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의 대칭이다? 여기 정 가운데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핫하네요. 이 친구 지나가지. 그리고 가만 보시면요 이걸로 탁 잡으면 접혀요. 그래서 실제로 선대칭은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반대편에 y는 x 있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선에 대해 대칭 물으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본형입니다. 자, 공통이니까 가운데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기본형 관련 내용을 한번 쭉 분석해 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배웠던 반비례 느낌이 나죠. 그때는 반비례라 불렀지만 이제는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존재하는데 기본형이다 보니까 꽤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주목할 점은 정의역과 치역 이번에 배운 표현을 이제 써먹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함수를 배우면요 이 말들이 나옵니다. 배운 이유는 써먹으려고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7번 점대칭 선대칭 점은요 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다음 장에서 미리 말하겠지만 이 점은요 우리가 위에서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잖아. 필기해 보실래요? 얘가 어쩌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점근선 두 개가 만드는 요 점이 그 점에 대해 딱 대칭이 함수야. 그리고 자 선대칭도 있어요. 어떤 선이냐면 여기 이렇게 y는 x 그리고 반대편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먼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필기 끝난 친구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다음 장 위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쭉 채워보실래요? 자, 밑에 8번, 9번, 10번이 아까 제가 평행 이동하는 법 설명드렸죠. 그냥 이동 한번 해보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자, 오래 못 드려. 기본형이니까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자, 풀어볼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프린트를 이미 뽑은 친구는 이제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그냥 옛날에 그 1차 함수,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그때랑 똑같아요. 처음에 이상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조만간 될 거고 일단은 이제 이번 페이지 두 문제가 기본형입니다. 딱 보셔도 뭐 없잖아요. 그치? 자, 기본형은 암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4번까지는 암기를 해야 돼. 뭐 그래프 모양이라던가 점근설의 방정식 그리기까지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은 아까 그래프를 보고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물론 식을 봐도 어떻게 방법은 있긴 한데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8번, 9번, 10번은 여러분들 식만 쓰세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자, 이동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는 따로 못 풀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요 제가 따로 정말로 체크를 해봤는데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분석이 가능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잖아. 자, 여러분 매번 말하지만 시간에 A가 있든 B가 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A, B 숫자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쭉쭉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그래프 모양은 뭐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알려줍니다. 자, 얘는 1, 3을 지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근선은요, 외웠습니다. 자, Y는 0, X는 0, X축, Y축. 자, Y절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준비가 됐다?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는 순서는 뭐다? 항상 점근선 먼저 그리세요. 왜? 이게 이제 뼈대가 돼줘야 돼. 얘를 먼저 그려야 모양을 다을동 말동 그린단 말이야. 다을동 말동 그리시면 되겠죠. 자, 올라가서 5번. 자,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 할게요. 정역은 뭐다? 여기 보시면 X축을 보시면요 얘 하나만 선택을 못 받아요. 나머지는 다 선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0 빼고 답니다. 자,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치역은요 실제로 똑같아. 0 빼고 다 돼요. 자, 그리고 공역은 아까 말했지만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자, 점대칭. 아까 말했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누구? 요 점근선이 만나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빠진 내용이라 일단은 0,0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선대칭은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대칭인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나는 4분면이 보시는 것처럼 1, 3이고요. 자, 8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수학상 뒷부분이 이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요. 자, x축으로 2만큼, 아까도 말했지만 x에다가 x 빼기 2. 자, y축으로 1만큼, y 자리에 y 빼기 1을 여러분들이 쏙 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x 빼기 2, y에다가 y 빼기 2.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이항을 할 거라 y축 방향은 마치 뒤에 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을 눈여겨보시라고요. 이게 예쁜 식입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자, 9번은요. x축으로 대칭이니까 자, y의 부호가 바뀐다. 즉 위에 있는 식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요. y는 이렇게가 될 거고요. 자, y축으로 대칭이다. 얘는 뭐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니까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혹시 몰랐던 친구는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바로 밑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뭐다? 이것도 기본형입니다. 자, 여러분 꼭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오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들이면 그래프 그린 다음 분석까지 쫙 가능해야 돼요. 그럼 사실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문제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을 다 물어봐요. 실제로 책을 보고 다 만들어 온 거야. 물어보는 것들만 다 골라온 거예요. 뭐 점대칭, 선대칭, 정의역, 치역, 지나는 4분면 이런 거 다 물어보니까 여러분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 시간.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본형은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암기를 안 하시면 많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8번, 9번, 10번 한 번 더 이동까지 자,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한 얼마 안 남았죠. 출발할게요. 자, 모양은 자, 이건데 자, 이제 여기서 아마 저한테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쌤이 아까 말한 거는 기본형 이런 모양이라면서요. 여기 지금 숫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분수잖아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저런 기본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얘가 A겠죠. 실제로 이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분모에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요. 개인적으로 분모 분자의 그 개수를 나누시면요.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모양 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2, 4 점근선은 이렇게 y좌표는 없고요.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자,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 먼저 그리시고요. 그리고 다을동 말동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분석 정의역 0 빼고 전체, 치역 0 빼고 전체 그리고 점대칭 자 0,0에 대해 대칭 선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지나는 4분면은 2, 4 그리고 8번 문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산만큼 자 저는 바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의할 점은 꼭 괄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x에다가 x 빼기 1 y에다가 y 더하기 3 자 x축으로 대칭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요 자 이렇게 자 y축으로 대칭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8번에 있는 저 시계 모양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왜냐면 자 지금부터 다음 장 가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최대한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 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은 기본형이 아니지. 그리고 이 식의 모양을 저희가 지금 처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앞장에서 뭐 했을 때 어떤 이동을 했을 때 나온 식이잖아. 자, 그럼 이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에 1번에 분석이라고 나와 있지. 사실 이제 첫 번째가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얘 있잖아. 원래 함수. 즉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이동했길래 이게 됐는지 거꾸로 분석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이 1번이 저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되려면요. 원래 정방향, 평행 이동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요. 맨날 나오는 특유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자, 어떤 거다? 이런 거 학원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평행 이동을 해도 못 바꾸는 부분이 있잖아. 그게 어디다? 분자의 이 4조. 자, 이겁니다. 이게 이 함수의 원래 기본형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를 자, 어떻게 했다? 자, x 자리에 지금 x 빼기 1이 있잖아. 그 말은 뭐다?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y 자리에 여러분 지금 y잖아요. 여기 3이 있다는 말은 뭐야? 실제로 얘는 2항에서 넘어갔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이런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 분석을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안한데 있잖아. 10시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요거까지 좀 끝내고 싶거든. 조금만 더. 혹시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 지금 끝내야 깔끔한데 이거 지금 조금 애매해지고 있거든.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 분석을 먼저 할 줄 아냐는 거야.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는요 앞장의 그 평행 이동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요 저런 모양들을 많이 보잖아. 그 왔다 갔다 반대가 돼요. 아, 이거 원래 이 함수를 이렇게 이동했겠네라는 거야.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 자 빠르게 그릴게요. 이제 이 기본형 저희가 분석도 할 줄 알고 심지어 그릴 줄 알잖아. 이거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본형을 외웠고 이동을 할 줄 알면요 당연히 저 친구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뭐부터 움직여라? 여기 있는 점근선 먼저 움직이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할 겁니다. 자, 이 x는요. 자, 우리가 지금 x축으로 1만큼은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3만큼은 위로 3칸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y축은요. 위로 몇 칸 가는 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여러분 당연히 안 줘요. y축을 위로 3칸 가봤자 y축이야.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은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바뀔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한 칸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자, y축으로 3만큼이래. 자, 얘는요 누구를? 이번에 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점근선한계가 x축이잖아. 근데 x축은요 반대로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위로 3칸 가버리면요 얘가 어떻게 된다? 위로 3칸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번 문제는 y절편을 또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자, x값이 0일 때 자, 대입해 보시면 y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잖아. 즉 여기를 지나야 돼. 그리고 모양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럼 평행 이동은요 모양을 절대로 못 바꿔요. 기울이지 않거든. 그래서 모양은 원래 배운 대로 이렇게 다을동말동 그리시며 이게 뭐다? 이 표준형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장의 표준형은 기본형을 외웠다 치고 이동을 분석할 줄 한다고 치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빈칸을 채워 보실래요? 자, 한번 밑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5번까지를 한 큐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바뀌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다? 점근선이 결과적으로 평행 이동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즉 x는 0은 x축으로 1만큼 가는 순간 x는 1로 바뀌어요. y는 0은 y축으로 3만큼 가는 순간 3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어쩌면 느낌 와. 평행 이동을 분석할 줄 알면요. 점근선은 보자마자 1초 만에 나옵니다. 그 평행 이동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y절편은 x값이 0일 텐데 지금처럼 이제 이동을 하는 순간 y절편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6번, 7번, 8번. 여러분 밑에 9번, 10번 하지 마세요. 일단 요거는 똑같이 하면 되거든. 위에 있는 6, 7, 8 분석 먼저 해볼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정의역같이요. 점대칭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뭐다? 자, 정의역은 아까 원래 기본형은 x가 0 빼고 다 됐잖아. 느낌 와? 이 정의역도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아서 1 빼고 다 돼요. 여기 보시면 봐봐. 1 빼고 다 돼. 1 빼고. 1 빼고. 그리고 자, 치역도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아서 뭐 빼고? 3 빼고 다 돼요. 슬슬 느끼면 여러분들 평행 이동을 분석할 줄 아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거의 영향을 다 받아버려요. 뭐 점근선이든 정역이든 치역이든. 자, 심지어 점대칭도 원래 기본형은 0,0이었잖아.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점대칭 여기 보이세요? 몇 코마 몇이에요? 점대칭도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사실 봐봐.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들어요. 기본형은요. 아주 예쁜 흰 종이야. 근데 이동이 발생하는 순간, 특히 평행 이동이 발생하는 순간 그 평행 이동의 모든 데이터가 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그래서 평행 이동을 분석하는 거야. 도대체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대칭 있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기본형은 이거였잖아. 근데 얘도 누구한테? 방금 한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이 친구도 쉽게 말하면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친구도 쉽게 말하면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이제 선대칭도 시계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것도 이제 구해보게끔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점대칭과 선대칭도 모양이 바뀌는데 결국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별로 지금 쭉 구분하고 있거든. 모든 데이터가 누구한테?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나중에는 기본형을 따로 분석 안 해도 보자마자 바로 체크가 다 됩니다. 밑에 거 할 때 제가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8번. 자, 지나는 4분면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요. 자, 1 아슬아슬하게 2 3 4 다 지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4분면을 체크할 때 특히나 누구? Y절편을 꼭 잘 찍어야 돼.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기도 하고 못 지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9번, 10번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58분인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딱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까지 해서 오늘 세 가지 폼 전부 다 분석까지 해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문제 푸시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 사실 어쩌면요 유리함수가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분석이 된단 말은요 엔간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잠깐 채워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1번이 제일 중요해. 분석. 얘가 원래 함수가 뭐였을까요? 기본형이. 걔를 어떻게 이동하면 저식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되는 거지. 기본형을 외웠고 이동을 할 줄 알면 이론상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평행 이동을 분석을 싹 다 해야 돼요. 결국 평행 이동의 영향을 다 받아. 뭐 점근선이든 정의역이든 척역이든 첨대칭이든 서측이든 다 평행 이동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8번까지만 하세요. 9번, 10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이동할 줄 아니. 그러니까 이동도 이번 교재 이동도 많이 시켜보거든.
이동을 많이 해봐. 그럼 분석이 돼요.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줄 알면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분 뒤에 같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전부 다 이렇게 원래 배웠어요. 저랑 했던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형 먼저 외우고 이 평행 이동이란 걸 제가 소개하면서 이 만드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자,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숙제하실 때 마음가짐은 식 보자마자 그래프를 최대한 그리세요. 그리고 보고하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요 다음 장이 이제 일반형이거든. 아까 일반형은 말씀드렸죠. 일반형은 식 바꾸는 것만 할 줄 알면 여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빠르게 소개드리고 나머지 채우는 거는 그냥 숙제로 한번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버리지 말고 프린트물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학원 오는지는 아까 말한 대로 주말에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분이 아니라 좀 더 드렸고요. 한 2분 드렸거든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거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학원이었다면 물어봤을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분석이란 걸 먼저 해야 돼. 그 분석이 뭐냐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일단 기본형은 딱 봐도 아니잖아. 뭔가 이동이 발생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기본형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딱 보자마자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동을 해도 안 바뀌는 곳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거 관련 문제가 있어요. 자, 어디가 안 바뀐다? 저라면 여러분 이 마이너스를요, 요 위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여러분들 바꿀 수 있게 없게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동은요, 특히 평행 이동은 저 자리를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분석할 때는요, 저 모양 자리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거야. 자, 어떻게?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원래 x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잖아. 그 말은 뭐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얘는 이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이 분석이 가는 데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결국 아까 본 것처럼 이 모든 점근선과 정의역과 치역이 저 친구 영향을 다 받아버려요. 원래 기본형은 전부 다 0,0, x는 0, y는 0, 0한데 0한데 다 0이었잖아. 어쩌면 흰 종이야. 근데 저게 바뀌는 순간 저거에 다 물들어 버립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사실은 이제 보자마자 뭐가 가능하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냥 어쩌면 저기 있는 평행이동으로 바로 쓰면 돼요. 왜? 저거에 물들거든 결국은. 그리고 자, y절편인 x값이 0일 때 자, y값이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실제로 알아와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은 당연히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릴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실 때 순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점근선 먼저 찍습니다. 점근선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절편이 있는 경우는 y절편도 찍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모양에 따라서 다을똥말똥 그리며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어서 정의역과 치역을 볼 건데 어쩌면 사실 얘도 뭐 그래프를 안 봐도 돼요. 정의역 원래 x가 0이 아닌 거였잖아. 그게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치역도 원래는 y가 0이 아닌 거였잖아.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프를 보셔도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 거기가 점근선이야. 어쨌든 봐봐,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점근선은 원래 지나지 못하는 점이잖아. 그 점근선이 저거란 말은 저게 아닌 게 정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점대칭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0,0이었잖아. 이 점도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자, 선대칭도 원래는 y는 x였는데 얘도 뭐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자, 계산은 생략할게요. 얘도 뭐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지나는 3분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2, 3, 4를 지나고요. 자, 밑에 두 개는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흐름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다음 장 끝으로 할 건데
자, 5번에 위에 보시면요. 이게 뭐다? 소위 일반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앞장에서 소위 예쁜 모양이 이제 이런 건가 아시겠죠? 얘를 뭐 한 거게요? 얘를 통분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유리식의 통분도 배웠잖아. 즉 얘를 통분한 모양을 준 거야.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돼요? 거꾸로 분리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분리할 때 이제 써먹는 게 1학기 때 배웠던 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이 분리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나머지 계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봐봐.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거잖아요. 이거 맞나요? 이거잖아. 자, 1학기 때 배웠던 뭐를 하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분리하겠다는 말은 목과 나머지로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요. 오랜만에 자, 맨 왼쪽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몫이 얼마고 3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 이 말 뜻 그대로 이해하자면 몫이란 말은 떨어져 나온 거야. 3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 남아있는 건 누구다? 분자의 나머지 1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할 줄 알면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앞장처럼 또 분석해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분리까지만 해보실래요? 한번 분리까지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숙제를 사실 교재는 저희가 지금 안 봤지만 제가 잠시 후에 교재를 살짝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만들 때 애초에 교재를 보고 만든 거야. 모든 키워드를 다 포함했으니까 가보시면 제가 했던 분석이라던가 뭐 평행이동, 정의역, 치역, 점대칭, 선대칭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살려서 똑같이 푸시면 그러니까 교재는 풀려요. 여러분 혼자 할 때도 이거를 채울지 않은지만 체크하면요. 그러니까 함수 파트는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나눠보시면요. 자, 위에 2, 6x 빼기 6, 자,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시면 이게 나오잖아. 자, 몫이 얼마? 2. 즉, 이만큼 몫이란 말은 나눠 떨어진 거야. 그리고 자, 나머지가 얼마? 1.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실제로 봐봐. 이거 아직까지 표준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살짝 말했지만 여기가 1이 아닐 때는요. 원래 분모 분자를 나눠서 이렇게 1로 바꿔줘야 이게 진짜 배기 표준형이야. 여러분들이 여기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푼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똑같아요. 분석하고 모양, 정의역, 치역, 쩍짝해서 쭉쭉 치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교재를 잠깐만 볼게요. 이제 제가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를.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 좀 수업을 나름 짜임새 깼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 조금 더 한 겁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는 자 72쪽이야.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이제 놀랍게도 저희가 풀 준비가 됐어요. 그 수업 자료를 채울 줄 안단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72쪽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기본형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그릴 때 모는 중에 정확히 그려야 돼요. 대충 그리세요. 어차피 실제 시험은 이 모는 중에 정확히 그리려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모양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장 이제 뭐가 나와? 아까 말한 분석을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 있는 두 문제 평행 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밑에 있는 두 문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왔다 갔다를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자, 위에 두 개는 평행 이동 해봐. 밑에 두 개는 평행 이동된 걸 분석해봐. 라는 그런 문제 나왔고요. 실제로 이걸 왜 시킨다고요? 분석이 돼야 오른쪽 문제를 원래 기본형과 이동 가지고 그리고 점근성, 정의역, 치역을 물어보고 있잖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마찬가지야. 맨 위에 시간을 주고 저희가 방금 분석한 걸 그대로 묻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저 식을 보자마자 먼저 그래프를 제일 먼저 그리세요. 그 다음은 정의역, 대칭, 선대칭, 4분면. 자, 여러분 요거는요 x축과의 교점이니까 y값이 0일 때 일종의 x의 절편도 가끔 물어봐. 뭐 이건 시키면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묻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다음 장 일반형입니다. 이제 일반형은 여기 써있죠. 240번의 핵심이야. 이 식의 모양을 바꿀 줄 아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줄만 하면 똑같은 문제야. 1 플러스 1.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만 빠르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얘랑 겹쳐지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뭐만 가지고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게 있게 없게라는 거고, 아까 말했지. 평행 이동은 뭐를 못 바꾼다? 모양을 못 바꾸고요. 모양은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해요. 즉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저 분자가 똑같은 걸 고르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모 앞에 x의 개수가 이렇게 3일 때는요, 꼭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서 얘를 봐야 돼. 이거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 분자가 똑같으면 걔는 겹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뭐 x라든가 다른 게 달라도 괜찮아. 평행 이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부터 유명한 겹쳐지는 거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이 모양이 똑같은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숙제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별 다른 게 없어요. 시간을 주고 분석을 다 물어봅니다. 아까 저희가 드린 수업 자료를 치울 수 있으면 다 치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76쪽까지. 자, 날선 이형은 76쪽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유형책은요. 자, 유형책은 오늘 배운 게 몇 쪽까지냐면, 체크 잘 하세요. 문자 보내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83쪽까지 해서, 자, 83쪽에 유형 11번 있지. 556, 557, 558. 유형 11번은 풀지 마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유형 11번은 풀지 말고 그 다음 장에 561번까지. 자, 그 다음 장에 561번까지. 여기까지가 시간을 주고 분석을 묻는 문제예요. 한번 집에 가서 최대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